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영산강 강변도로의 마지막 구간 공사가 시작됐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여수와 고흥의 갯벌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산강을 따라 조성된 왕복 2차로의 강변도로. 강을 끼고 굽이진 도로 곳곳에는 볼거리와 쉬어갈 곳들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자인 시경정과 1km에 이르는 코스모스길 등 강변의 풍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나주 영산동에서 무안 오룡지구까지 총 연장 52km의 영산강 강변도로의 완성을 지역민들이 기다려온 이유입니다. 이 영산강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탐방들, 이러한 것들이 스토리텔링화돼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나주 영산동에서 무안 몽탄까지 1단계 34km 구간, 몽탄에서 일로 복룡리까지 4.7km 구간이 완료된 상태. 마지막 구간인 복룡리에서 오룡지구까지 13.2km를 잇는 2-2단계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강변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오룡지구 개발 이후 혼잡했던 남악 IC 교통량이 청호 IC로 분산돼 출퇴근 교통체증도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변도로를 완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 무안 일로 이쪽에 뿐만 아니라 서남권 전체의 지도가 달라질 수 있는 교통량 분산 효과와 함께 관광과 레저, 스포츠와 연계되는 명품 관광도로를 꿈꾸는 영산강 강변도로. 마지막 구간 공사에는 도비 1,523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전 구간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활용된 목포 종합경기장. 16,000여 석의 관람석과 전국 유일의 구레인 육상 트랙을 갖춘 일종 육상 경기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같은 제품의 다이빙대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전남 각 체육시설들이 국제 공인 규격에 맞춰 개보수됐습니다. 그 결과 육상에서는 대회 신기록 12건에 한국 신기록 1건, 수영에서는 대회 신기록 25건과 한국 신기록 4건이 나왔습니다. 한국 신기록 5개와 또 대회 신기록 43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장 시설이 확충되면서 선수들한테 신기록을 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저희는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 48개 경기장 개보수에 들어간 예산은 619억 원. 각 지자체들은 경기장 사후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종 전국 대회 등을 유치하는 등 앞으로 사계절 불이 꺼지지 않는 경기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합 경기장의 시설 공간 활용을 통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도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만전을. 전국체전 성공 개최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경기장 활용 방안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3년 살기 좋은 지역 조사에서 광양시가 호남권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일부 인터넷과 SNS 등에도 전국에서 살기 좋은 30개 도시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포함되는 등 광양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과 함께 젊은 도시, 활력 있는 도시 이미지입니다. 그 이유로는 양질의 일자리, 높은 주택 보급률, 충분한 공용주차장,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환경이 날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촘촘하고 두터운 생애복지 플랫폼이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더 나아가 태아에서 노년까지 촘촘한 복지 체계를 갖춘 차별화된 복지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세대별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내년 말까지 복지 분야 비전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관심 갖지 않는 5, 60대 중장년기를 위한 은퇴 후 재취업 등 맞춤형 복지 시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일생이 행복한 인류 복지도시 브랜드 구축입니다. 올해 7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복지부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감동시대 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신규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또 이 같은 다양한 세대별 복지 시책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서 향유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자체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 복지 플랫폼이 광양시의 차별화된 복지도시 건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선박 100여 척이 있는 고흥 풍남항. 여수해경 소속 풍남 출장소가 설치돼 인원이 상주했었지만 지난 2019년부터 녹동파출소에서 전기 순찰을 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민들은 사고 대처가 늦어지거나 치안 공백이 생길까 우려합니다. 여자만 하고 등량도가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너무 깁니다. 사실 그래서 여수해경 관할 구역에서는 좀 멀다고 봅니다. 고흥은 해안선이 894km에 달하고 등록어선만 4,000척이 넘습니다. 치안 수요가 늘 존재하지만 여수해경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흥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지난달 국민 3,800여 명은 해경에 이를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고흥 해경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인 김승남 의원은 해경에 대한 국감에서 전남 동부권 중심 해역의 치안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 해경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이 고흥 전역과 보성 일부 해역을 포함해 경남 서부와 제주 인근까지 관할하고 있어 업무량과 통솔 범위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신설된 경남 사천 해경과 비교하면 관할 면적이 6배 이상 넓고 관리할 선박수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어선 사고, 그다음에 해상 범죄 이런 것들이 좀 갈수록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해경 조직이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해경을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흥군과 협력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흉기를 든 테러범들이 인지를 위협하며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곧바로 경찰과 군인들이 테러범을 막아섭니다. 경찰입니다. 지금 즉시 총기를 버리고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폭발과 함께 붉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찰 타격대가 테러범 검거에 나서고 동시에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화에 나섭니다. 흉기 난동범이 다중밀집시설 내부에 폭탄을 설치한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한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 간 재난 대응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난대응 안전항공훈련에는 도내 18개 시군이 각각 주관하고 13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유형을 중심으로 재난 초기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유관기관, 특히나 소방, 군부대, 군, 이렇게 민간인 다 합동으로 해서 같이 훈련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되게 유익한 자리였고. 전라남도는 기관별 훈련에 대한 평가를 운영해 훈련 중점 사항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각 시군은 다음 달 3일까지 지진과 산불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이어나갑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바다와 대지가 만나는 갯벌은 온갖 생명의 신비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갯벌 중에서도 여자만 갯벌은 탁월한 생태계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수와 순천, 고흥 등으로 둘러싸인 여자만에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 백로를 비롯해 2천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새들이 머무는 핵심 기착지로 꼽힙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여자만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여수와 고흥, 무안갯벌로 구성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겁니다. 지난 2021년 보성, 순천 갯벌 등 4곳만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대상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1단계에서 갯벌이 이제 보성, 순천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요. 그 인접으로 해서 중요한 지역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고흥과 무안과 달리 여수는 아직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빨리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갯벌에 대해서 좀 자세한 생태학적 또는 지질학적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오는 2025년 현지 심사를 거쳐 이듬해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